수학 관련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기. 큰일 났네요. 진짜? 이 질문지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학원 선생님만 알 수 있는 그 학원들 입장에서 편하게 학원 선생님들한테 못 물어보잖아요. 수학학원 선택 가이드를 촬영하겠습니다. 수학학원에 대해서 진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수학학원을 담당자 선생님으로 되시기도 하고 학원을 운영해 보시기도 하신 선생님을 데리고 수학학원에 관련돼서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 타 업종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궁금한 것들 좀 더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저도요. 저도 수포자이면서 또 아들이 이제 내년에 중학생 되니까 수학 되게 궁금하고, 또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5, 6, 7세 어린 친구들 어머님들이 영어랑 수학에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진짜 수학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그럼 오늘 이제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저는 마인드 수학의 대표 최택진이라고 합니다. 와. 기본적으로 수학학원 종류가 너무나 많은데 어떤 수학학원들이 있어왔는지 과거는 제가 학생 때 그때부터 수학학원들이 어떻게 달라져 왔으며 어떤 종류가 있어왔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런 인강 같은 게 이렇게 발달이 안 됐었죠. 그렇죠. 그때가 막 메가스터디나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조그만 학원, 압구정의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 소문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었고, 지금은 학원에서 제일 유명하고 잘 가르치시는 분이 메인으로 하셔서 이제 점점 규모가 커졌던 학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예. 예전에는 학원 원장님 위주로 소문이 나서 그런 학원들이 유행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학원들이 프랜차이즈화 됐다는 그렇죠. 커리큘럼이나 이제 예. 체계가 많이 잡혀 있고, 인강이나 복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강 제도도 더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형학원 시스템들도 있지만 사고력 수학학원이라든가 그렇죠. 저학년에서는 사고력 학원도 그게 소마부터 시작했던 건가요? 네, 좀 유명한 학원 중에 하나가 이제 소마였고, 초저 학생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많이들 시켰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은 의견이 좀 다르게 존재를 하죠. 이제 예. 몇 학년 때까지 해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 그것도 아니 일단 요새 예. 소마 안 보내는 엄마가 없어. 기본적으로 소마를 4살, 들고 나서 5살 막 소마. 그 다음에 CMS 가고, 가는 그런 황소 가고, 막 그런 이런 절차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수학 학원이 있고 사고력 학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초등학교 3학년까지 네. 사고력을 이제 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초 4부터는 좀 예. 교과로 넘어가는 늦어도. 게 예. 늦어도요?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이제 천반이 있는데, 예. 딱 사고력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사고력이 좋아질 것 같고, 그렇죠. 네. 수학을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예. 같은데, 예. 학생들이 계속 초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쭉쭉쭉 난이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쵸. 네, 네. 그리고 사고력 수학만 한다고 해서 사실 사고력이 쉬워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말도 안 돼. 근데 사고력 수학 누가 지었는지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사고력 수학에서는 보통 어떤 수업을 죠? 사고력 수학은 딱딱한 수학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소재를 이용을 해서 그냥 수학 문제만 푸는 건 아니고 연관된 활동도 같이 곁들이는 학원들을 사고력 수학학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꼬아놓은 거죠. 뭐. 교과서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더 아이들이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비틀어 놓은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지 나중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일반적인 문제만 풀어서는 네. 뭔가 안 될 것 같고, 경시대회라든지 수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람을 사고력이라는 수학 안에 놓은 것 같아요. 숫자만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연관된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거나 그림을 활용한다거나 숫자 이외의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경시대회나 또 다른 난이도 있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예. 어느 순간에는 이제 교과로 넘어가야 된다. 아니 결국에는- 그리고 사고력도 외워버린다니까 애들이. 그럼 그게 사고력이 문제야. 아니- 아니지. 외워서 사고력 유형도 외워버린다니까. 거기서도 아이들을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시스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윗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좀 더 사고력이 좋은 친구라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그치. 더 윗단계 올라간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 면도 있죠. 독해력이 좋거나 해석력이 좋거나 좀 진짜 많이 빠르거나 풀어봤거나. 많이 풀어봤거나
아, 정말로 사고를 뛰어나거나 네. 아니면 많이 풀어서 문제를 아예 외워버렸거나 그러면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경시 대회잖아요. 네. 수학경시 대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통과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이미 나눠져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많은 학생들이 수학경시 대회를 다 도전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난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예. 제 입장도 어느 정도 수학에 흥미가 있고 도전적인 의식이 있고 예. 그런 학생들이 접해보는 게 맞죠. 예. 예. 높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공부를 했을 때 예. 사실 남는 게 많이 있죠. 수학경시 대회를 네. 준비하면서 수상하는 게 그렇죠. 목적이 아니고 네. 그걸 통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좀 얻게 되거나 과정들을 그렇죠. 또 예. 통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죠? 네. 그 시험은 이제 암기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선행을 빨리 했다고 해서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사고력이 높고 깊게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수학 경시대는 그렇죠. 예. 지나가다 봤는데 의대반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의대반. 근데 의대에서만 특별히 보는 수학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름만 의대반일 뿐이고 예. 의대를 보내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최상위권 친구들을 의대반이라고 하는 그치. 거죠. 예. 엄마들이 원업이지 뭐. 의대 입시에 대해 따로 배우는 거는 없죠. 그럼 중학교에서는 사고력 수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고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교과 중심으로 맞습니다. 가게 되고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수시와 정시가 또 나뉘잖아요. 네. 뭐 수시를 대비하는 학원과 정시를 대비하는 학원이 국어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네. 수학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수학은 국어랑 좀 다르게 내신하고 수능하고 예. 문제의 차이가 있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아, 국어, 공부하는 네. 방법이요? 국어 내신 방법은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가 다 다르고 선생님마다의 그 성향도 많이 다르고 맞습니다. 해석을 하는 차이가 좀 네. 있고 네. 잘 암기해서 그것대로 풀면 이제 학교 시험에 잘 대비하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 수학은 여기 서울이든 그렇죠. 지방이든 그러니까 어떤 그렇죠. 학생들이든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은 풀 수 있는 그쵸. 주관적인 어떤 견해의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중고등학생 때는 이제 내신을 공부하느냐 선행을 공부하느냐 그거의 비율 같은 것이 관심사죠.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학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네, 선택하지 않는 거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학 개념을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신 공부를 뭐 수능 공부를 따로 하고 이거보다는 예. 내신은 보통 한 달 정도 한다고 보면은 예. 한 달씩 해서 1년에 4번씩 현행 내신을 대비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잘하는 아이들은 그 1년에서 4개월을 뺀 나머지를 현행보다는 선행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행에서는 다음 학년에 학교 시험을 대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다음 학기일 수도 있고 학년일 수도 있고 다다음 학년일 수도 있고 최종 목적지는 그러면 수능이지. 그렇습니다.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이 크게 의미가 없고 계속 현행을 열심히 하게 돼요. 선행을 하는 거는 그럼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초 때까지 선행을 주로 하게 되는 거. 그렇죠. 이제 빠르면은 초등학생부터 하고요. 중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생은 초중 때 쌓았던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행과 한 학기 1년 선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선행으로 달릴 때가 4, 5, 6학년, 중1, 중2 이때 맞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풀면 누가 5번 푸느냐 누가 10번 푸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게 돌린다고 그래서 오히려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면 수학은 거의 쉽게 이제 하고 언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거에 더 좀 집중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어릴 때 미친 듯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선행을 막 빨리 시켰다 그러면 6학년인데 중3까지도 돌리는 엄마들 그리고 이제 이 중1이 이제 자유학기제 때 오히려 격차가 크잖아요. 정말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목동이라든지 이런 교육열이 뛰어난 데는 중1 때가 1년을 정말 내신에 신경 쓰지 않고 선행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였죠.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선행을 시켰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은 시험을 봐야 되고 내신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선행을 하는데 방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진짜 뭐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다 서울대 가나봐. 뭐 많이 돌려서 그렇게 했으면 다 진짜 서울대 갔지. 아이들마다의 뇌 발달 시기가 있듯이 아이들마다 각자 성향이 다르고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그림을 그려보면 4, 5, 6세 때도 아 얘는 이과생이구나 얘는 문과생이구나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과적인 게 부족한 애들을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그냥 엄마가 만족하는 거지. 아 나 5번 돌렸어. 잘할 거야. 하지만 얘가 받아들이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중에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아버님이 의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를 똑같이 의사를 시키고 싶은 거야. 이제 엄마분이 굉장히 그 선행에 열중하시는 분인데 근데 얘가 그림을 그려봐도 이과생은 아니었어요. 네. 약간 좀 더 아티스트적이고 문과생이었는데 선행을 얘가 못 따라가니까 이제 5학년만 한 5번을 풀렀다고 하더라고요. 수학 근데 학교에서 단원평가에서 5개를 틀렸대. 걔는 무대 못 가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선행을 5번을 돌렸는데 단원평가 5개 틀리면 그건 선생님 못 가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좀 더 돌렸어요. 정도? 아니지. 그래서 그 엄마가 수학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고, 수학이 대학교는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6살 애들도 서울대 의대반이 생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선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와 네. 그렇지 않은 친구를 나누기 위해서 대학 그 시스템 중에 네. 학생들별로 각기 다른 문제를 풀고 그거를 이제 설명해주는 방식의 학원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과 그런 학원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반 테스트를 보죠. 예. 그래서 이제 레벨에 따라서 반을 편성하고 예. 레벨이 높은 반은 선행이 더 빠를 거고 예. 중간 아이들은 뭐 현행하고 선행을 같이 할 것이고 좀 예.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현행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고 거기에 맞게 진도를 나가는 거고 음. 뭐 월마다 테스트를 한 번씩 봐서 이제 또 반이 조정되고. 일정 수준의 미달을 하면은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러면 이제 한 반 안에서 각기 다른 진도를 가지고 있는 학원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대형 학원은 이제 대부분이 판서식으로 같은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예. 이제 중소형에서는 과외식이나 맞춤형식으로 하는 학원도 있고, 이제 그게- 소형 학원은 예. 대부분 개별식으로 아.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떤 개념을 설명해 주지 뭐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필요한 친구들만 네, 맞습니다. 만약에 4명의 학생이 있으면 예. 진도가 다 다르지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필요한 친구들에게만 개념 설명을 해주고 네. 대부분 문제 푸는데 좀 더 집중을 해서 근데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는 똑같이 배우지 똑같이 않을까? 진도를 나가게 되고요. 반 구성을 할 수 있는 학원은 진도를 같이 나가는 학원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개인마다 진도를 나가는 학원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는 선행 개념이 전 없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희는 있었어요. 있었어요? 시기가 다른가 봐요. 그래요? 저는 중학교 때 저만 정석을 안 하고 갔더라고요. 고등학교를 가서 수학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로 원망했던 경험이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좀 수학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수학이 등급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선택할 수 있는 학교가 조금 수학을 못하면은 줄어들더라고요. 나는 꼭 우리 엄마처럼 수학 선행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 아이한테 수학 선행을 꼭 시켜야겠다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자기가 수학을 좀 못했고 수포자에 그러신 분들이 수학 공부에 대한 열망이 더 크더라고요. 예. 근데 막상 그 수학을 한다고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선행이 좀 더 심해진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마인드 수학이 마인드 수학 대표? 누구누구 이름 되지. 예. 마인드 수학이에요? 네, 마인드 수학.